점심은 배달 샐러드 탄단지! 뭐야 안 적혀있어? 고구마 몇 그램이지? 밥이 몇 그램이지? 아 모르겠어. 저기 여기 밥이랑 돼지고기랑 각각 몇 그램씩 들어있나요? 아 제가 좀 계산을 해야 돼서. 당류는 몇 그램이 들어있죠? 뭐야 이 사람 이상해. 저녁 먹자. 엄마 이거 몇 그램이야? 간은 뭘로 했어? 설탕 들어갔어? 진짜 세상에 혼자된 기분이야. 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제이제입니다. 지난번 탄단지 1탄에서는 칼로리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나에게 맞는 탄단지 비율이 더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산을 통해서 1일 섭취해야 하는 탄단지의 그람수를 구해봤죠.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어떻게 음식을 배분해서 얼마만큼 먹을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즉 하루 섭취량에서 한 끼 분량을 정해야 해요. 간혹 난 탄수 타수파라 아침 저녁에 탄수를 몰아먹고 점심 오후에는 보충제로 단백질을 때려놓겠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 우리가 한 끼를 구성할 때에는 비율을 맞추어서 탄단지를 골고루 넣어줘야 해요. 그래야 잉여가 발생하지 않고 결핍이 일어나지 않아서 꾸준하게 먹은 음식을 사용하며 대사를 하는, 에너지를 잘 쓰는 몸을 만들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웨이트 후에는 신규 근육을 생성하기도 해요. 식사 간격은 3-4시간을 잡아요. 아 귀찮아. 하루 2끼? 아니야 1.5끼만 먹고 다이어트 해도 되지. 그렇게 자주 먹고 무슨 살을 빼요. 만약 하루 2끼만 가져가면 한 끼에 지방 25g, 탄수화물 75, 단백질 50 정도를 먹어야 해요. 이건 아몬드 100g, 현미밥 한 공기, 닭가슴살 2.5조각, 이걸 한 끼에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복부 근력 약하잖아요. 복부 운동 많이 안 했었잖아요. 그럼 내 배둘레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줄어들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영양소가 들어오면 혈중 당 수치가 높아져요. 즉 잉여 칼로리들이 몸속에 많아져요. 이 상황에서 더 높은 강도로 에너지를 사용해주면 괜찮은데, 문제는 우리는 앉아서 일을 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런다는 거죠. 제이제이는 과거 리즈 시절에 하루 평균 5끼의 식사를 했었고, 살이 가장 많이 쪘을 때에는 평균 2.5끼 정도 식사를 했어요. 몸무게는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체지방률은 무시무시하게 높아졌죠. 끼니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살이 찌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죠. 식사 시간 배분하기. 기상 직후에 일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취침 2시간 전까지 몇 끼가 나오는지 체크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5끼가 나와요. 이제 하루에 먹어야 하는 양을 끼니수로 나누어주면 한 번에 먹어야 할 탄단지의 양이 나오겠죠. 자기 전 먹으면 살 안 쪄요? 필요한 음식을 양에 맞춰 먹으면 괜찮아요. 치킨 떡볶이 먹으면 살쪄요. 저는 마지막 끼니로는 부담이 없는 쌀롱드피 프로틴 시폰이나 계란, 고구마 등의 헤비하지 않은 식단을 선호하고, 오전일수록 빵이나 밥식 같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넣어주는 편이에요. 식사 종류의 구성. 이전 컨텐츠의 댓글에서 탄수화물 150g이라면 하루에 고구마 한 개도 못 먹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던 젤리니들이 많아요. 이 숫자는 음식 안에 들어있는 순수 탄수화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고구마 100g에는 약 35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죠. 한 번에 30g의 탄수화물을 먹기 위해서는 몇 g의 고구마를 먹어야 할까요? 간단한 비례식으로 계산해보면 85g을 한 번에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JJ의 경우 한 끼에 찐고구마 약 90g, 연어구이 100g 이렇게만 먹으면 탄단지를 맞출 수 있어요. 식품 g당 영양소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는 포털이나 식품안전나라 등의 게시판에서 비교 검색이 가능해요. 실전에서는 자, 이제 계획은 끝났어요. 하지만 실전은 어떨까요? 실제 우리가 닭가슴살, 고구마, 감자, 계란 딱 떨어지는 자연식만 먹거나 영양성분표에 탄단지 성분이 적혀 나오는 각종 식품들, 이런 것들만 먹으면 계획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도시락을 매번 챙겨가서 그냥 식은 걸 먹고 냄새 안 나는 거 골라 먹고 이러다 보면은 너무 질리고, 무엇보다도 닭가슴살 막 굽고 야채 준비하고 때마다 저울로 체크하고 손도 많이 가요. 그래서 저는 샐러드나 샌드위치, 김밥 이런 것들을 시켜 먹는데, 이게 라벨을 붙여서 유통하는 음식들이 아니고 음식점에서 만들어서 바로 판매하는 즉석 요리이다 보니 영양성분표 이런 게 없어요. 총 칼로리 이런 것도 모르죠.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나 집밥에는 이것저것 소스도 많이 들어가요. 그거 하나하나 그램 체크하고 영양성분 분석하고 그거 못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딱 떨어지게 계산할 수 있도록 닭가슴살, 소시지, 치즈, 고구마, 요거트, 현미밥, 아몬드, 계란, 바나나 이렇게만 음식 종류를 제한해서 이 중에서만 돌려 먹었었어요. 거의 기계처럼. 질리지 않냐고요? 음식은 연료일 뿐, 맛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마인드로 먹었죠. 근데 이제 고기를 안 먹고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좀 제한되다 보니 일반식을 하게 된 거죠. 이때 탄단지 계산해서 세팅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열심히 계산하고 디테일을 살려서 먹었었는데 예전에 먹던 식단이 비현실적인 식단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안 하게 되었어요. 현실적 탄단지, 연어다, 생선이다 하면 한 번에 한 100에서 150g. 이건 예전에 식단을 계획하면서 찾아보고 연습했던 데이터예요. 하다 보면 양이 눈대중으로 보이잖아요. 탄수화물은 고구마로 치면 이 정도 부피였으니까 공깃밥은 반 그릇 정도, 삼각김밥의 밥은 한 개 정도 적당하고 파스타면은 한 2분의 1인분 정도, 거기에 맞춰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할 때 이 부피를 기준으로 대충 정해요. 소스가 들어있는 음식의 경우 당류가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스는 가능하면 찍먹, 만약 소스 선택이 가능하다면 소금이나 간장 베이스 선택하면 좋겠죠. 지방은 따로 추가해서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식하면서 기름 넣고 소스에 들어있고 단백질원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줄이려고 노력해도 대부분 꽉 차요. 탄단지의 비율과 양에서 현실적으로 정말 참고해야 할 부분은 계획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 번에 먹으면 좋은 양을 눈으로 익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영양소별로 비슷한 부피감만큼 덜어서 먹는 습관을 기르고 골고루 비율에 맞추어서 섭취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컨텐츠에 걸쳐서 식단 계획을 짜는 법부터 현실적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JJ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순!